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예방대책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 관리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목차입니다. 일단 뭐 현황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역할과 책임,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대응, 그리고 평소에 준비할 것들, 그다음에 훈련과 실적 제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덕양구 공동주택 화재 현황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이 전체 화재의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명 피해는 이제 전체 사망 중에 60% 정도, 그다음에 전체 부상 중에 한 30%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성으로는 전기적 요인,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주의 요인, 이렇게 전기 부주의가 좀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발생이 대부분인데 이제 사망자는 야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29건의 아파트 화재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은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감소해서 이거는 좀 긍정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동주택 화재는 발생 비율 자체보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좀 더 크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화재랑 그 다음에 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야간 화재가 이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재 전체가 감소한 거는 되게 긍정적이지만 일단 인명피해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예방 대피 대응 교육을 지속해야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화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강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주택 화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발생 건수 대비 사망 부상자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부주의 원인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뭐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나 전기적 요인 요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발화층, 발화 세대에서만 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발화 세대 그 안에서만 화재가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조금 더 커지더라도 그 층 안에서만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인명피해 다수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다음에 사망자 발생 시간에 야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화재는 크게 번져서가 아니라 결국에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사람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인은 누구일까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방 기본법을 보시면 이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유자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관리자는 아파트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와 관리수장님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점유자는 이제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 세입자, 동거인 등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관계인은 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고 이 모두가 이 아파트와 관련된 이 그 책임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화재 예방, 뭐 대피 대응도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관계인은 이 화재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대 도착 전에 뭐 인명 구출이나 연소 방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장의 종사 명령을 한다면 이제 소방대장이 이제 종사 명령에 따라줘야 하고, 그다음에 강제 처분에 협조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강제 처분이라는 건 이제 뭐 차량을 이동 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관계인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관계인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하면 화재 예방법을 보시면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자 관점, 그러니까 관계인 중에서 관리자 관점에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 두 번째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선임 의무, 그리고 그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업무 수행 감독을 책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자와 거주자 대상으로 연일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약해보면 불이 안 나게 평소에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훈련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총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피난계획의 수립 시행부터 이 소방훈련 교육과 업무 수행의 기록 유지, 이렇게 지금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챙기고 훈련시키고 불나면 첫 대응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안전 총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의소방대입니다. 이 우리 단지의 1차 대응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재 통보와 신고, 초기 소화, 피난 유도, 그다음에 응급구조와 방어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대의 정보 제공 협조까지 이렇게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보조자, 그다음에 경비원 등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이거를 이제 자의소방대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5분 전, 그 5분 그 시간 동안이 자유소방대의 시간이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그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베테랑 요양보호사가 이제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해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화재 진압도 하고 신고도 하고 대피까지 유도한 이런 모범 사례 한번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 역할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질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계인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선임, 그 다음에 관리감독,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뭐 자의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그 다음에 뭐 시설 점검과 위험 요인 관리, 이런 책임이 있고, 자의소방대는 이제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과 신고, 그다음에 뭐 응급처치, 그다음에 뭐 피난 유도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화재 발생 시 관리 사항도 5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단계 첫 번째로 인지, 화재를 인지하고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2단계 신고와 상한 전파. 그다음에 3단계는 초기 대응, 소화를 할지 또는 대피를 바로 전환할지. 4단계는 피난 유도,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소방대 진입 지원과 현장 통제입니다. 근데 이 5단계는 이 만약에 2인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신고 전파 직후부터 병행할 수 있는 단계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지 및 확인입니다. 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아파트에 경보가 울리겠죠. 경보가 울리면 수신반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꼭 현장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뉴스를 보시면 화재 경보 6번이나 초기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도 여기 이제 오작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초기화를 하신 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벨 울리자 오작동 해서 대피 늦춘 관리사무소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셔서 이게 진짜 화재인지 아니면 오작동인지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화 제보 여부를 침착하게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진짜 화재다 아니면 진압이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자위소방대를 즉시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신고 및 상황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화재다 그러면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단지명, 주소, 동가층, 화점, 피해 상황을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입주민의 안내 방송입니다. 이 안내 방송 예시를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뭐 화재가 인접 세대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화재 사실을 전파해주고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안내하고 그다음에 위험구역 대피 안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실 내에 연기 유입으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제 아파트 방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어디 동 계단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 내로 화염이나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난에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 위치를 알린 후 세대 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후 소방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살펴서 대피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살펴서 대피는 이제 관리자분들께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안내하고 관리 앱이나 뭐 단체 문자나 아니면 이제 단체 카톡방 비상 방송까지 동시에 발령해서 이 입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초기 대응입니다. 자, 초기 소화를 할지 대피를 할지 판단하시는 단계인데요. 이 초기 소화는 이제 모든 화재를 진압하는 뜻이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때에만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소화가 가능한 경우는 화재 규모가 작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초기 소화에 실패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가 됐고 연기가 적을 때 초기 소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해 주시면 되는데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이제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옥내 소화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소화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천장까지 화염이 도달했다. 내 키보다 화염이 크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열기가 너무 심하다. 하면 문을 닫고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피난 유도 단계로 전환하셔야겠죠. 만약에 비화 제보였다 하면 이제 입주민 동요 방지를 위한 안내 방송 해주시고 수신기 복구 그다음에 원인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뉴스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인천의 아파트 관리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화재 진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일단 여기는 1층 상가기 때문에 안전도 충분히 확보돼 있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가지고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피로도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도 활용 방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4단계 피난 유도입니다. 이 대피 중 인명 피해가 이제 40%,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이 대피 중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재 위치별 안내 방송을 조금 차별화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고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해야겠죠. 근데 우리 집 화재인데 대피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대피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경량 칸막이가 있다면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면 하향식 피난구 사용해서 이제 구조 요청 유도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연기가 유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대피를 하지 마시고 세대 내에서 대기를 하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곳 화재고 또 연기 유입이 있다 하면은 계단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험시 세대 내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래서 피난 유도 핵심 사항 한번 보시면 엘리베이터 사용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계단실이나 이제 세대의 문에 현관문을 닫고 이동해서 피난 통로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도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난 약자 관련 내용, 그다음에 옥상 출입문 개방 여부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소방대원이 이제 층별로 이제 유도를 가능하다면 자유소방대원이 각각의 구역에 배치돼서 피난 유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이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인데요. 결국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염 연기가 우리 집에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각각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피가 화염 연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대피를 해야겠죠. 그때 이제 이불, 젖은 수건 등으로 이불 막고 계단을 이용해서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하고, 출입문을 닫고 반드시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후에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겠고, 화염 연기가 우리 집에 발생했거나 들어오는데 대피가 불가능하다 하면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피 공간, 뭐 경량 칸막이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화염 연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하면은 집안에 대기하면서 창문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분들을 119에 신고를 한 뒤에 안내 방송을 청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안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내 방송도 한 번쯤은 꼭 연습을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소방대 진입 지원 및 현장 통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단계는 마지막 업무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2인 이상 근무할 경우에 초기에 병행하는 지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진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입 지원에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볼라드 제거. 이게 볼라드로 아파트에 진입하는 게 막혀 있는 아파트가 간혹 있어요. 그럼 이 볼라드를 제거를 해야 소방차가 빠르게 그 화재 현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볼라드가 만약에 설치돼 있어서 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하면은 이 관리자분께서 이 볼라드를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만약에 제거가 조금 어렵다, 예를 들면 뭐 차량이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해서 이제 볼라드 제거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이 볼라드를 제거해야겠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볼라드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방법, 뭐 키가 있다면 그 키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숙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광봉으로 이제 소방 차량이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될지 유도해 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공동 현관문 개방. 이게 공동 현관문이 자꾸 닫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현관문도 미리 개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특히 야간에 이 어떤 분이 관리소장님이신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뭐 기전실장님이신지 이런 게 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광조끼 등으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이 책임자가 누군지 야간조끼 등으로 표식을 한번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출입구 차단기도 이제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 소방 차량이 들어갈 때 이 출입구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이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근데 보통 이 후문 쪽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또 후문은 이제 진입만 가능하고, 아니, 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나가는 것만 가능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어디가 후문이고 정문인지, 또 만약에 후문이 가깝다면은 후문 쪽으로 이제 소방 차량이 진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서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가 났을 때 출입구 차단기 개방도 해야겠다, 이런 거를 관리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통제입니다. 이 소방 차량 전용 구역, 물론 저희 덕양구 아파트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 이중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재를 인지한 즉시 이 이중 불법 주차 이동 방송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입주민 차량이 지금 소방 차량이 계속 아파트 단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잠시라도 그 입주민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좀 넓다면 우회로를 안내해 주시는 게 이 원활한 소방대 진입과 화재 진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경 인파들이 좀 몰리게 되는데요. 소방 차량이 워낙 크고 또 장비도 많기 때문에 이 구경 인파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것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입니다. 이 화점은 어딘지, 진입로는 어딘지, 그다음에 이 소방 차량이 회차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세대와 거주자 정보, 그리고 또 말씀해야 할 뭐 특이사항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소방대가 도착하고 또 신속하게 정보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마지막 업무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 초기에 병행하는 지원 업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급하다, 근데 이 출입구 차단기가 안 열린다 하면은 소방차가 그냥 밀고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에 평소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것들인데요. 그래서 일단 비상연락망, 그 아파트 관리소 아니면 경비원 분들, 그 다음에 뭐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의 비상연락망을 정비를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시설 정비, 단지 진입 환경, 그 다음에 자기소방대 역할 분장, 그 다음에 입주민 대상 긴급 전파체계 구축, 이렇게 평소에 반드시 정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상연락망 정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비상연락망 예시가 있는데, 관리소장님이라든지 경비원분이라든지 연락망을 작성해서 주간엔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야간엔 어떤 분이 계시는지 각 초소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퇴근하셨을 때 이제 선임 경비원분께 꼭 전화가 넘어갈 수 있도록 착신 전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 화재 발생 때 물어봐야 할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꼭
잘 정비하셔가지고 잘 붙여주시고 혹시 유사시에 저희 소방대에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정비입니다. 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옥내 소화전 결합 상태인데요. 이 가장 신속하게 아파트에서 일단 화재를 진압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옥내 소화전인데 이 옥내 소화전에 뭐 예를 들면 저 관창 그러니까 노즐이 없다거나 아니면 호스가 빠져 있거나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스 빠진 건 없는지 그 점검 때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저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 원 안에 있는 게 연결 송수관인데 이 연결 송수관이 풀에 너무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이게 그 화단 정비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화문이 이 자동 폐쇄 장치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 폐쇄가 잘 되는지, 그리고 또 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말발굽이죠. 말발굽이 설치가 돼 있으면은 이것도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항상 방화문을 열어 두실 거예요. 그리고 화재 때 이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겠죠. 근데 그게 잘 닫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적치물이 있으면 안 닫히겠죠. 그다음에 또 말발굽이 설치되어 있다면 말발굽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내용이 말발굽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방화문이 제대로 안 닫힌다 아니면 방화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 이제 그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에 연기가 유입되고 그러면 대피할 때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 그래서 피난 계단 적치물도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화기 충전 압력이랑 유효기관도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지 진입 환경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진입로는 모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주차, 그다음에 코너 주차만 안 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불법 주차, 코너 주차가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소방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 제거 절차 반드시 사전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 보시면 이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안전상 어쩔 수 없다 하시면 이거를 신속하게 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아예 뺄 수가 없는 볼라드라서 이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단지 진입 환경의 사례입니다. 이게 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소방 차량이 그 2번으로 지금 처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2번에서 불법 주차 때문에 차량 진입이 실패했죠. 지금 보시면 소방 차량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또 저기 코너에 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또 회전이 안 되죠. 저 차만 없었어도 이 단지가 설계할 때부터 소방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데 저런 차량이 설치돼 있어서 이제 진입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진짜 꼭 그 입주민분들께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소방대 역할책입니다. 그 자기소방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보시면 이 자기소방대가 대장, 부대장을 필두로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어안전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잘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본인의 역할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기소방대가 편성돼 있으면 근무 인원별 업무 분담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 저희가 이미 우편으로 보내드린 매뉴얼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인원별로 만약에 근무 인원이 1명인지 2명인지 뭐 4명 이상인지에 따라서 근무 인원별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핵심 요약을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알리고 끄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그다음에 소방이 막힘없이 들어오게 하라. 결국 요 핵심 내용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아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해야겠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입주민 대상 긴급 전파 체계 구축인데요. 그래서 이 방송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화재 났을 때 이게 알리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리를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방송 설비를 진행할 때 이제 뭔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복수의 전파 수단, 복수의 화재 전파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앱, 뭐 아파트 아이나 아파트너 같은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앱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전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단체 카톡방이라던가 아니면 자체 문자 발송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구축해 주셨다면 단지명, 구축 수단, 운영 여부 이렇게 해서 뭐 댓글이나 메일이나 네이버 폼이나 아니면 저희가 소통망 운영하고 있는 곳에 그 이렇게 구축 실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 내용은 입주민 내에 1분 내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단지에 있는지, 그러니까 비상방송 설비를 제외하고 아니면 비상방송 설비가 없는 곳이라면 이런 그 입주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단지에게 있는지 없다면은 한번 구축해드리기를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도 한번 문자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방법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요 가상 시나리오를 그래서 제가 한번 작성해 봤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상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이제 방제실에 계시는 이제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뭐 기선주인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경비실에 계시는 이제 경비원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신반 경보를 먼저 인지했죠. 자, 수신반 경보 101동 12층 신호다. 이제 무전을 합니다. 경비반 101동 12층 확인 바랍니다. 하면 이제 무전을 수신했겠죠. 그래서 무전 수신하고 101동으로 이동합니다. 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전으로 이제 관리실에서 연기 불꽃 보이면 즉시 보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119 신고 준비와 공동현관 개방 가능 상태 이런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광조끼 착용하시고 이제 손전등과 무전기 들고 엘리베이터는 안 되겠죠? 계단으로 갑니다. 자, 이때 관리소는 이제 수신마 모니터링을 계속 유지하고 감지기가 또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원분께서 도착을 했습니다. 1203호의 문틈 연기 탄내 확인. 그래서 복도에는 미세연기 실제화재 맞습니다. 이제 실제화재로 판단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신고를 합니다. 119죠. 땡땡 아파트 101동 12층 1203호입니다. 문틈 연기 복도 연기 확산 중 현장 확인자 한 명 있고 비상 방송 예상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자, 이때 경비원분은 이제 화재실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1203호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인접세대부터 먼저 깨우자. 지금 1203호를 계속 두드리고 확인해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접세대부터 먼저 깨우자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때 관리실에서는 방송을 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101동 12층 1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03호 인접세대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층 세대와 금외 세대는 문을 닫고 연기 유입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연기가 들어오는 세대는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살펴서 대피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안내 방송을 한 거죠. 자, 이때 경비원분께서는 1204호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화재입니다. 짐 챙기지 말고 바로 계단으로 나오세요. 해서 인접세대 확인하고 있어요. 이때 관리실에서는 이제 조끼 착용하고 이제 비상연락망과 배치도나 평면도 이제 소방대에 정보 제공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무전으로 경비원님 101동 12층 화재 발생 119 신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비원분께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줬고 이제 같이 대피한 그 아까 인접세대 시민분께 인접세대 입주민분께 엘리베이터 누르지 말고 이쪽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하고 이제 무전으로 204호 1204호 대피 시작. 이제 203호 아까 화재가 났던 곳이죠. 다시 상태 확인 예정 이렇게 무전했습니다. 자, 그럼 무전 하겠습니다. 2차 방송 준비하고 이제 관리앱과 혹은 문자 101동 중심으로 이제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때 화재 현장에선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고 연기가 계속 난다. 이건 초기 선언은 안 되겠다. 대피 유도로 바로 전환한다. 해서 무전 방대실 1203호 세대 내부 화재 경비원 진입 불가 대피 유도로 전환합니다. 해서 이제부터 대피 유도로 신속하게 전환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관리실에서는 방송을 하죠. 1203호 인접 세대는 즉시 계단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층 세대와 그 외 세대는 문을 닫고 연기와 불꽃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1층 출입구 주변에 모이지 마시고 안전한 거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굉장히 모범적인 방송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경비원분께서는 이제 위층으로 한번 가봅니다. 바로 위층이니까 화재가 확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1303호 계세요? 아래층 화재입니다. 연기 유입 때문에 즉시 계단으로 대피해 주세요. 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다시 어르신 계세요? 화재 났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자, 안내를 하죠. 자, 천천히 손잡고 계단으로 내려갑시다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관리소에서는 이제 관리 앱이나 문자를 통해서 전파 체계를 가동했네요. 예. 그리고 비상연락망도 가동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현관 원격 개방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차단기까지 염두에 두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경비원분께 무전이 옵니다. 1303호 1층으로 대피 유도 후 출입구 차량 그다음에 주민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무전했어요. 이제 관리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방송을 합니다. 2차 방송이죠. 출입구와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 차량은 즉시 이동 주차해주기 바랍니다. 차주분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방송을 다시 전체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원분은 이제 대피 유도를 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볼라드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볼라드 제거 이거 먼저 치우자 하고 이중주차 차량이 방송을 듣고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중주차 차량 차주님 차량 즉시 이동해주세요 하고 수신호로 이쪽으로 비켜주세요, 길 비워주세요 해서 소방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리실에서는 이제 소방대에 알려줄 정보들을 적고 있습니다. 뭐 감지기가 최초에 언제 작동했는지, 몇 층인지, 그다음에 방송은 몇 번 했고, 뭐 인접 세대는 대피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현재 뭐 진입로가 확보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지금 메모를 했죠. 자, 이때 이제 계속 이제 경비원분께서는 구경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세요. 소방차 들어옵니다. 해서 안전 확보도 해주시고 있죠. 그다음에 소방차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리실에서는 전화 유지하면서 이제 현장 관리자가 이제 조끼 착용 상태로 출입구에 대기 중입니다. 해서 정보 제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분께 경비원분이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있죠. 주변 안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대를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1203호 거주인은 2명인데 내부에 있는지는 확인 안 됐다. 그 다음에 인접 세대는 대피 완료했다. 이렇게 소방대에 정보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원분께서는 이제 입주민 차량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회차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소방대에 배치도와 전기랑 가스 차단 위치 필요하면 바로 안내하겠다.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더 좀 자세하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 큰 틀은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조금 궁금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소방서에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훈련은 이제 의무로 하셔야 되는데 이 소방 합동 훈련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청 시 가능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이걸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어떤 훈련을 정말 하고 싶은지 이제 구체적으로 사전 설계를 하신 뒤에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제 관할 119 안전센터에 이제 사전 협의해서 공문 제출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고양소방서 홈페이지에 소방안전교육 신청 그리고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일수록 신청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자체 초기 대응력을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 아니면 그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실습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혹은 이제 아파트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 소화 수조 전기차 소화 수조나 아니면은 그 전기차 지식 소화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어요. 혹은 뭐 에어매트를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전개 훈련을 할 때 이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혹은 우리 아파트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 유도와 교통 통제 그리고 방송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다 하면은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이제 예시로는 뭐 진입로 통제부터 시작하는 소방 차량 유도와 자체 보유 에어매트 전개 훈련을 한번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관할 안전센터에서 이제 평가와 피드백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나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출동을 하는 부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동이 걸리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중간에 출동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훈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이고요. 여기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멈추셔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 고양소방서에는 이제 관할 센터가 총 5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동에 이제 해당되는 동에 있는 이 안전센터에 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핵심 한 줄 요약입니다. 자, 확인은 정확하게 하고 전파는 신속하게 하고 대피는 안전하게 하고 소방대의 진입은 막힘없이 해서 우리 관리사무소의 1분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킵니다. 예, 해서 이렇게 핵심 한 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 제출을 안내를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뭐 유튜브 댓글 아니면은 여기 아래 제 메일이 있거든요. 제 메일이나 아니면 네이버 폼 QR 코드 이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그 네이버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그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혹은 지금 저희 관리소장 카카오톡 소통망이 지금 있거든요. 저희 지금 덕양군에 해당 아파트가 한 200곳이 넘는데 지금 관리소장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 소통망에 한 35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에 우편을 보내드렸는데 이 소통망도 꼭 한번 다시 들어와 주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그 우편 이미 보내드린 우편 내용에 그 저희 예방대책팀 관용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 영상 시청하셨다고 어디 아파트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출 내용 예시를 보시면 땡땡 아파트 관리소 교육 영상 시청 완료, 그 다음에 자체 안내 시스템 구축 완료 또는 미완료 이렇게 해서 자체 시스템은 뭐 비상방송 설비 아니면 뭐 관리의 문자 시스템 네이버 밴드 아니면 뭐 오픈 채팅 요거를 활용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제출 내용 예시 참고하셔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제출 방법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우편물로 뭐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나 각종 홍보물 보내드렸는데 우편물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예방대책팀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파트 중에 한 곳이 4월 15일 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비상방송 설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문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홍보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미지 송출 중인 사진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단체 문자 전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메일이나 뭐 댓글 아니면 소통망 뭐 문자 활용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항상 우리 공동주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관리소장님과 그리고 안전관리자분 그리고 관리소 직원분께 항상 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 긴 교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 때 또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